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좀 낮게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개별 종목이죠. 어도비가 14% 이상 올렸고, 또 엔비디아도 1.75% 오르고, 이런 개별 종목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만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S&P 500 종목 중에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4배나 많은,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0.13% 정도 이렇게 낮게 빠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수가 좀 버텨보려고 그랬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루 종일 매도 우위 포지션에서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2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389억이나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3,11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44.1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52%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24%로 출발한 후에, 코스닥은 한때 그 외국인들이 매수 쪽에 잠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0.2%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도 우위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지수는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끝에 살짝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현저하게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0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673억을 순매도, 개인이 1608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지수는 858.96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37%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난 이제 목요일이죠. 탁 튀어 올랐던 그때의 급등에 따른 이제 갭 메우기다, 이렇게 이제 애써서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도 하락이 계속 되어진다면 다소 좀 우려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이미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더 좀 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환율은 1381원 20전이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1원 9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모두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425억 순매도, 기관은 757억 순매도. SK하이닉스는 외국인만 223억 샀고, 기관은 122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현대차, 기아, 이렇게 두 종목인데, 외국인이 현대차 571억, 기관인 324억, 기아를 외국인이 899억, 기관이 220억, 이렇게 현대차 그룹만 양매수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전부 판 거,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판 거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스닥에 넘어가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은 56억 샀는데 기관이 113억을 팔았습니다.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어요. 알테오젠은 외국인 33억, 기관 111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는 외국인 19억, 기관 31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37억, 33억. 엔캠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에서도 봤지만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전이되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 이래서 바이오 중에서도 그거에 관련되는
뭐 정확하게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빼고, SK 하이닉스하고 DB 하이텍이 올랐는데, DB 하이텍은 8.58% 이렇게 오르는. 삼성은, 장중에 그 보도 통해서, 나온 거 전해드렸지만, 그 HBM3E,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하려고,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의 그 12단짜리 이거의 설계 변경을 엔비디아가 요구했다. 이런 이제 한 매체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삼성 측이 설계 변경을 하면은 성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아직 설계 변경을 결정짓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뉴스까지 오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움직였던 게 미용기기. 미용기기는 K뷰티에서 이제 일부 K뷰티 중에서 좀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보이는 반면에 미용기기만 좀 지금 끝까지 버티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K뷰티 쪽에서 미용기기가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이쪽도 이건 뭐 JNTC가 선봉을 하면서 섹터 상승을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방산이죠. 이거는 이제 호실적 뭐 호재가 지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건데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유로 사토리라고 그 세계적인 그 굴지의 방산 이벤트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17일부터 21일까지. 여기에 이제 LIG 넥스원에서도 천무가 첫 공개가 됐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이래가지고 그 유럽에서 그 이제 방산에 상당히 신경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가 가성비 대비 좋죠. 우리나라 무기들이. 그런 이제 재래식 무기 치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오늘 이제 방산 쪽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차 인도법인 IPO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도 뭐 가면 이제 뭐, 그게 이제 IPO 되고 그러면 부품도 좀, 확장되겠죠. 밸류체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오늘 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산 뭐 이런 것도 좀 올랐는데 그런 거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반사이익, 뭐 이런 것도 또 영향이 있고 또 이제 K푸드의 일부 영향도 아직 남아있고, 뭐 그런 상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 HK 이노엔하고, Y 바이오로직스가 그 IM 바이오로직스하고 이렇게 3개사가 신약 후보 물질을 갖다가 미국 신약 개발업체에다가 기술 이전, 그러니까 팔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276억 규모의 계약금을 받았고, 이건 3사가 나눠 가집니다. 제가 이제 스쿨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총 1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어찌됐건 요거 하나만 갖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시장도 역시 이슈별, 개별 이슈별,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이끌어가는 그런 장세가 오늘도 이제 계속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은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다 그렇죠. 시장 참여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야 시장이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수급에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공급이 돼야 되죠. 그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기업 나름대로의 새로운 재료, 또 이슈, 뭐 나가서는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실적 같은 것도 차례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면서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네버엔딩 상승이죠. 계속해서 이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과연 그런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뉴욕 시장도 지난 주말에 보여줬지만 시장이 일부 몇 개 종목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끌고 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S&P 500에서는 400대 100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훨씬 많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껏 시장을 이끌어온 종목들, 그거에 대한 희망은 있죠. 희망은 동시에 여기에 가지면서도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쏠림이라는 거잖아요. 요것들로만 이렇게 쏠려져 있으니까 쏠림의 우려가 이게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얘네들한테만 이렇게 집중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가다 언젠가는 이게 꺾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그럴수록 쏠릴수록 불안해지고.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막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장님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도 자꾸 경기 우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금리 인하는 아직 멀리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그런 마음이, 희망과 뭐 부담과 막 이런 게 이제 막 교차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도 사실 우리 시장 보면 뚜렷한 재료가 없어요. 지금 이렇다 할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 미국 시장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 날 거 보고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는 그냥 그 재료들 나오는 거를 이슈들을 보면 다 그냥 그저 그렇고 뭐 그런 재료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버티는 그 정도의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대통령 우즈벡 방문 성과인 고속철 수출, 사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작년에 뭐 이미 얘기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오늘 수출입 은행에서 뭐 그 대금 전체를, 우즈벡이 고속철 우리나라도 사는 대금 전체를 장기 저리 차관 제공이다 라는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무기 이런 고속철 뭐 원전 이런 게 대부분 수출입 은행이 돈을 빌려주니까 이게 이제 지닥 잡아먹는 거나 좀 비슷한데, 뭐 물론 그래도 안 파는 것보다야 난가요? 어떤가요? 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또 상승 동력을 제한시켰어요. 다행히 이제 그 중에 관련되는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제 다른 방산 쪽 때문에 좀 커버가 되는 뭐 이제 그런 거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인데, 이건 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매체가 썼으니까 매체도 뭐 상당히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의 잡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종의 이제 뭐 설계 변경을 엔비디아는 요구했다.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삼성이 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서 바꿔서라도 엔비디아에 넣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바꾸면 그 다음에 또 뭐죠? 16단 막 이렇게 가는 그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이 계속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물려 있다고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도 벌써 세 차례인가요? 크게 재반등을 도모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보고 가세요. 보고 확인하고 가세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뒤에 그 수급 라인이 쫓아 들어오질 않아요. 2차 전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시 또 조정 상태로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 전체가 아주 맥이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찍 시작했던 K뷰티 같은 거에는 일부 이제 퇴장각이에요. 모습이 1차 1막 끝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잖아요. 그 오늘 이제 미용기기는 좀 살아있지만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1장 끝나고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때 종목이 줄어들고 이런 거죠. 어떤 이슈가 이제 가는 거는. 근데 이제 그 다음 등장했던 게 K푸드인데 K푸드도 식음료가 아직 강하긴 한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뭐 잘 가고 있는 걸해서 일부러 뛰어내릴 필요는 없죠. 제가 매매원칙상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는 계속 사줘야 돼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게 지속되는데 근데 잘못하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겪었던 전선이나 전력 설비 이 짝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걔네들은 안 그렇어요. 좋죠. 궁극적으로 좋고 실적 좋고 좋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누군가 계속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정했다가 요새 며칠째 지금 반등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수요가 다시 붙었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제가 이제 지난 주말도 그랬죠. 조금 며칠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 며칠 더 하다가 놓치면 어떡하냐. 아니, 그런 거 며칠 오르는 거는 그냥 놓쳐도 돼요. 오히려 나중에 그게 고민의 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될 것 같으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생각처럼 수급이 쫓아와 주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럼 뭘 사고 뭘 어떻게 되면 팔아야 되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굉장히 이제 결정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 원칙을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맨날 매매 원칙만 얘기해? 맨날 매매 원칙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매매 원칙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댓글에 지난 주말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매매 원칙은 뭐 살 때는 잘 맞추는 것 같은데 매도 시기는 안 그렇다. 그래서 뭐 백만개미 스쿨에 가입하면 매도 시기 가르쳐 줍니까?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 매매 원칙을. 그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매매 원칙을 다시 공부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언제 파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식으로 매도해야 되는지를 다 매매 원칙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몇십 분 걸리니까 그거 제가 백만개미 그 유튜브 브런치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 나실 때 다시 보신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보시고 댓글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나실 때 그걸 다시 보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다 보여줘도 다 몰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사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뭘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보 투자자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그런 때이기 때문에 파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 거기 뭐 얘기해놔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사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 매도를 하라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면 여러분 돈 버시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요즘 시장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 그래서 매매 원칙을 가지고 처음에 매매를 몇 번 해보세요. 이게 잘 맞거든요. 야, 이거 되게 잘 맞네.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매매 원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맞았다고 그다음부터 그 매매 원칙을 그냥 자기가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 자기가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하고 틀리게 가고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요? 욕심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욕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때가 되더라도 자기식으로 매매 원칙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언젠 맞고 언젠 틀리고 막 좀 바꿔서 해석해도 되고 이러면 원칙이 아니죠. 그건 원칙이 아니죠. 매매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원칙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스쿨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세요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매매 원칙에 대입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게 언제 팔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분할해 팔아야 되는 건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대로 하시면 얼마 전에 굉장히 잘 가다가 했던 전선이나 또 전력설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파시고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실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프랑 다시 보세요. 그거를 제가 그 종목 하나하나 오늘 파세요. 뭐 오늘 5분의 1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매매 원칙을 틀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살려면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이 잡힐 때까지 하루 이틀이라도 좀 기다리시라.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바뀌면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매매 원칙은 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